12.3 내란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가 윤석열 전 대통령 측에 지하 주차장 출입을 통한 비공개 소환 요청을 거부했습니다. 검찰 조사를 받았던 전직 대통령들 모두 지하 주차장으로 출입한 전례가 없다며 출석을 다르게 대우하면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하겠느냐고 지적하기도 했는데요. 특검과 윤 전 대통령 측 간 신경전이 더욱 고조되는 모양새입니다. 박정환 법조팀장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먼저 내란 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 소환 조사를 앞두고 입장을 냈네요. 비공개 소환 요청 이 부분을 수용하지 않은 거죠? 네, 박지원 내란 특검보는 오늘 오후 서울고검에서 브리핑을 열고 윤 전 대통령 소환과 관련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네. 먼저 윤 전 대통령 측은 특검에 28일, 그러니까 모레죠, 오전 10시경 출석해 조사를 받겠다, 비공개로 출석하겠다는 요청을 보냈는데요. 네. 특검이 통보한 출석 요구 시간이 오전 9시입니다. 1시간 늦게 나오겠다는 것이고 네. 지하 주차장을 통해서 비공개로 소환에 응하겠다는 입장이었습니다. 특검은 일단 오전 10시 변경 요구는 수용했습니다. 그러나 비공개 소환에 대해선 단호하게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네. 박 특검보는 지금까지 알겠지만 전두환, 노태우, 이명박, 박근혜, 노무현 전 대통령 어느 누구도 지하 주차장을 통해 들어온 적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출석을 다르게 대우하면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하겠느냐고 직격하기도 했습니다. 네, 강경하네요. 네. 그런데 윤 전 대통령 측은 요청을 거부당하면은 출석을 안 하겠다는 입장 아닙니까? 그러면 특검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또 어떤 입장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지하 출입과 관련해 요구 수용을 하지 않으면 출석을 하지 않겠다는 의견서를 특검에 제출했습니다. 특검은 이 말은 출석 조사를 사실상 거부하는 것으로 평가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런 경우라면 누구라도 형사소송법에 따른 절차를 검토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는데요. 네. 사실상 소환에 불응한 것이기 때문에 체포영장 재청구 등을 검토할 수 있다는 취지로 해석됩니다. 네, 그렇군요. 특검의 입장은 확고하고 다시 윤 전 대통령 행보가 주목되는 상황이 됐네요. 네, 특검은 모레 조사가 예정대로 이뤄질지에 대해선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는 윤 전 대통령 측 결정이라며 조사가 이뤄지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특검은 현재 질문지를 보강하며 준비에 매진하고 있고요. 조사실을 마련해 놓고 영상 녹화 장비도 갖췄다고 합니다. 네, 양측 간 신경전이 고조되는 상황인데요. 사실 어젯밤 체포 영장이 기각될 때까지만 해도 특검 수사에 제동이 걸리는 것 아니냐 이런 평가가 좀 나왔어요. 네, 어젯밤은 내란 특검 수사의 첫 번째 분수령이라고 불릴 만한 시간이었습니다. 특검은 그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 영장을 청구했죠. 수사 개시 불과 엿새 만이었습니다. 법원은 영장 심사에 돌입했는데 어제 오후 7시 52분쯤 특검은 법원에서 영장이 기각됐다고 전해왔습니다. 네. 기각 사유는 윤 전 대통령이 특검의 출석 요구에 응할 것을 밝히고 있다는 것이었는데요. 영장 기각 후 특검은 즉시 윤 전 대통령에게 오는 28일 오전 9시 출석 요구 통지를 하는 동시에 불응할 경우 체포영장 청구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냈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소환에 응하겠다고 답했습니다. 어제 영장이 기각되고 특검 쪽에 물어봤어요. 네. 근데 오히려 잘 됐다, 계획대로 되고 있다는 반응이 나왔습니다. 아, 네네. 결론적으로는 자연스레 윤 전 대통령 소환이 이뤄지게 됐고 체포영장이 발부됐다면 해당 혐의만 조사할 수 있는데 소환 조사면 훨씬 폭넓게 조사할 수 있다, 이런 설명이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모레 소환 조사가 이루어지게 되면은 비상계엄 등이 포함된 광범위한 질문이 나올 수도 있겠는데 어떻습니까? 네, 애초 체포영장에 적시된 혐의는 지난 1월 공수처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경호처 지휘부를 동원해 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가 있습니다. 네. 또 비상계엄 직후인 지난해 12월 7일 김성훈 전 경호처 차장에게 전화해 비아폰을 조치해야 한다고 말해서 비아폰 기록 삭제에 관여한 혐의도 있습니다. 이 밖에도 특검은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에 관련해서 물어보겠다는 계획입니다. 회의에 참석한 한덕수 전 국무총리,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등의 내란 동조 여부 등에 대해서도 조사할 예정입니다. 네, 그렇군요. 내란 특검이 요청한 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추가 구속 이루어졌잖아요. 이것도 특검 수사가 탄력을 받는 부분이죠. 네, 특검의 또 다른 승부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추가 구속은 법원의 심리 끝에 이뤄졌습니다. 법원의 구속 결정에 따라 특검은 김 전 장관의 신병을 확보한 상태에서 내란 및 외환 사건 수사를 할 수 있게 됐습니다. 김 전 장관은 다시 6개월간 미결 수용자 생활을 이어가는데 사실상 수사 기간이 150일이거든요. 네. 이 내내 구속 수사를 할 수 있는 겁니다. 네, 그렇군요. 오늘 김용현 전 장관 등 내란 혐의 재판이 열렸잖아요. 특검도 이 재판에 참여했죠. 네, 김 전 장관이 추가 구속된 뒤 열리는 내란 혐의 재판이었습니다. 오늘 오전부터 열렸는데 김영수 내란 특검보가 참석했고요. 김 특검보는 재판에서 피고인
김용현을 신속하게 추가 기소했고 법원으로부터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지속하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다른 피고인 노상원에 대해선 6월 30일까지 추가 기소하겠다고 했는데요. 계엄 비선으로 지목되는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의 구속 기간이 다음 달 9일 종료되는 만큼 신병 확보에 나서겠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한편 법원은 내란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의 보석을 오늘 허가했는데요. 주거 제한 및 증거인멸 방지 서약서 제출 등을 조건으로 걸었습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박정환 기자 수고했습니다. 지금까지 CBS 박정환의 뉴스톡이었습니다. 노컷으로 보는 뉴스의 새로운 기준. 지금 알림과 구독 설정하시고 함께하세요.